안녕하세요. 원영석 변호사입니다. 서울시가 조례를 공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관련한 조례를 대대적으로 새로 이제 변경을 하거나 새로 신설하면서 공포를 했습니다. 서울시는 뭐 우리나라의 수도기도 하고요. 특히 이제 재건축, 재개발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도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트렌드를 거의 이끈다고 보셔야 돼요. 서울시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그게 곧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만한 그런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보통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 진단으로 바꿨습니다. 그전에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을 받으면 뭐 축하하는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내구 연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따지자,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도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.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지 않고 재건축 진단, 재건축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, 그러면 이제 뭐 또 잔치하게 되죠. 재건축 진단. 그러니까 불안전하다고 해서 잔치하는 것보다 재건축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잔치를 하는 게 용어상은 좀 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. 그리고 그 정비계획 위반 동의율이 그전에는 60%였습니다. 60%였는데 지금 다시 50%로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10%가 낮아지는 이 동의율,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뭐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동의율이 1%가 부족하고 2%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.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동의율을 60% 이상에서 50% 이상으로 바꿨다는 거,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을 150% 이하에서 180% 이하로,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% 이하에서 220% 이하로 그렇게 조금씩 30%, 20% 용적률을 올려줬습니다. 용적률이 조금 오른다는 것은 뭐 이게 조금이 아니죠. 사업성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가 조례를 변경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또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재건축, 재개발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이렇게 착수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, 그리고 이제 그 건물주분들한테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래됐고 낡은 건물들을 좀 새로 개선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. 특히나 서울시는 구도심은 다른 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이런 도시들보다 더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. 말만 서울이지 오히려 뭐 그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재건축, 재개발 말고 다른 방식은 없어요.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을 낮춰주는 거, 그 기준을 낮춰주는 거, 그것이 이제 서울시가 부분 낙후돼 있는 이런 오래되고 낙후된 그런 지역들을 새롭게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시에서 바뀐 도정법과 관련한 조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이상 원영석 변호사입니다. 이상 원영석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